저희가 종합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들께서는 플로어 얘기까지 다 듣고 마지막에 꼭 하실 말씀 계시면은 한 1분 정도로 탁 해서 저 클로징 코멘트 두 대통령 위원을 하기 전에 코멘트 1분씩 듣고 클로징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정토론 토론의 순서는 편의상 어쩔까요? 제 옆에서부터 쭉 걸어다니면서 들어보시랍니다. 예, 저 안익성 사장님부터 쭉 한번 나가면서 관련된 주제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뉴딜 사업의 그 정부 그 자문단의 일원으로서 이제 현장을 가보면, 그리고 이제 국가가 이런 사업들을 쭉 추진하는 그 설계하는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그 빈익빈 부익부라고 할까요? 일정한 그 국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잘 되어 있는데,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대적인 변화 추세에 따라서 이런 그 유호선 뭐 이런 관광 레저 이런 기능이 굉장히 확대되다 보니까 오히려 유호선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어초는 오히려 이제 그 어항 세력들은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 그 이번에 그 어촌 뉴딜을 통해서 재생하겠다는 이런 소규모 항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보면 열악합니다. 실제 그 전남 이런 그 해안길일지 서해안 이런 데를 보면은 조류에 의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생업을 하는 그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여러사항이 많은 겁니다. 1차적인 그 생업 활동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그 일단 시동이 됐기 때문에 아까 그 단장님께서 일단 그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 야심차게 일단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정부 주도만이 아닌 그 총괄 조정뿐만 아니라 지역 협의체하고 그 전문가 자문 이런 것들을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렇게 해서 성공 모델을 갖춰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어항 이런 그 개발이나 그 관광과 접목된 이런 계획들에 대한 총괄 조정 역할이 그 정부 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계신 그 권윤영 단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쪽 어촌 뉴딜 300 사업 이후에도 이런 1차적인 그러한 그 기반 시설이라 할 수 있는 물양장 뭐 이런 그 요각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우선적으로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 아까 그 관광이랄지 또 여러 가지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그 관광 콘텐츠 개발, 또 지역 그 정보화랄지 또 주민들 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측면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역량 강화 사업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항이 상당히 이제 이런 기존 어항이 이제 어항으로서뿐만 아니라 이런 유호선 이런 기능들, 마리나 항은 이제 해양레저과에서 별도로 전국 마리나 계획을 해서 추진합니다만은 이런 그 소형 어선들 이런 것들은 어항에 같이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어항 분구 시설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는 걸맞는 설계 기준, 지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해양수산부 어촌과가 됐든지 앞으로 그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그 미래 그 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 그 기준 지침, 요즘은 이제 설계 기준 코드화 돼 가지고 상시 개정 코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기준, 기술 기준을 좀 같이 이해 관계자들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기술 엔지니어답게 여러 가지 그 시설 관계, 기준 관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역시 아까 우리가 발표자들 주제 발표 들었을 때도 갈등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했듯이 이제 이런 그 소위 그 레저, 해양 레저, 요트 마리나 사업을 현장에서 하면서 또 느낌도 많으실 텐데요. 왕산 레저 개발 아까 제가 일일이 다 소개는 안 했는데 각자 자기 소개를 해가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상호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산 마리나 대표 정상호입니다. 우선 저 어촌 어항 개발과 해양 레저 산업 공생 방안에
패널로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어촌 뉴딜 300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어촌 어항의 통합 재생 산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해양 레저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같이 조성될 것 같은데, 마리나를 운영하는 당사자로서 이 성공적으로 이 재생 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기원합니다. 앞서 발표하신 권준영 부장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국책 사업들이 중에서 성공 모델이 별로 없었고 손에 꼽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뉴딜 300은 10년 후, 20년 후에도 300개 모두가 진짜 성공적인 모델로 되고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경우가 없기를, 특히 해양 레저와 관련된 그런 쪽으로 개발되고 재생되는 그런 마리나 또는 어촌 어항은 진짜 제대로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기원을 합니다. 앞서도 많은 분들이 이 소통 또는 이제 이 갈등, 어민들과 또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레저업을 하시는, 레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갈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갈등은 분명히 이제 해소돼야 되고 또 이렇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서로의 이 차이를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서로가 다르다는 점을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부터 1차 산업이냐, 또 3차 산업이냐, 또 생업이냐, 아니면 여가를 즐기는 분야냐, 뭐 많은 사람들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또 이제 이 즐기는 연령층이 해양 레저는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즐기는 그런 문화이고, 또 지금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많이 지금 노령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이 어촌이라 그러면 협동조합 이 단위의 어떤 그런 형태가 있는 반면에, 이 해양 레저업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또 중요하시는 자기끼리만의 어떤 문화를 즐기는 또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도 좀 어촌에 계신 분들은 오픈된 마인드로 뭐 옆집 숟가락이 끼니까지 아는 정도겠지만, 그 레저를 즐기는 분들은 또 그들만의 이 끼리끼리 어떤 그를 즐기는 또 크로즈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로가 이 다르다는 점을 어떻게 인정을 하고 소통을 하느냐가 가장 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이 어촌 어항과 이 레저인들이 같이 이렇게 공생을 하려 그러면은 관계가 사실 주말 부부 또는 주말 연인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주말에는 주로 레저인들이 즐기고, 이제 주중에는 아무래도 그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생업에 많이 종사하셔야 되겠죠. 주말에 한번 보는데 너무 얼굴 붉히고 싸운 짓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다를 이용하는 동질성을 앞에 두고 서로 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두 산업끼리 같이 협조하고 협업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공생을 할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뭐 앞서도 많은 발표자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인프라 구축, 공급자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하셨는데, 이 어촌 어항 뉴딜 300을 함에 있어서 모든 이 재생 어항을 동일한 컨셉으로 하는 것은 뭐 아닐 거라고 보지만, 특히 이 해양 레저하고도 같이 관련된 경우는 다 똑같이 뭐 마리나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마리나도 하시고, 그다음에 마리나 중에서도 어떤 이 어항은, 어떤 어촌은 이 낚시 레저 보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특화시켜서 하고, 또 어떤 쪽에는 또 수심이 좀 깊거나 바람이 좋거나 그런 경우는 세일보트를 중심으로 좀 특화를 시키고, 또 어떤 지역은 그 뭐 카약이나 카누나 어떤 그런 좀 이렇게 체험 중심에 하는 그런 거, 또 윈드스핑이든 좀 다양한 이 목적을 가지고, 근데 한 군데서 다 똑같이 뭐 내가 A지에 가보니까 뭐 거기서도 뭐 이런 점 체험하고, 이번에 서해안 가니까 똑같은 체험 뭐만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동해안에 가면은 어떤 체험이 있고 또 남해안에 또 서해안에 가면 각각 다른 체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의 그 해양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재생 사업을 할 때 좀 특화시켜서 이 차별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데요. 각 그 어촌 어항 재생한 어촌 어항별로 이 인프라가 구축된 거를 이제 맞는 그 인프라에 맞는 컨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도 저 해수부에서 그 K 오션 루트를 말씀하셨는데 K 오션 루트를 그 인프라로 구축하는 건 좋지만 사실 그 인프라끼리 연결하는 이벤트가 있고 액티비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만들어 두면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마리나 투 마리나 투 또 어항 안에 어떤 이 그 요트 대회가 됐든 보트 대회가 됐든 그런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항상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만약 낚시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게 한다 그러면 뭐 피시파든지 피시뱅크라든지 어떤 그런 개념의 컨텐츠를 좀 도입을 해서 내가 잡은 낚시는 내가 잡은 생선은 어떤 유의 서비스로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도 뭐 저 지역 주민 역량 강화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마리나 저희들은 이제 전문 마리나 오퍼레이 비행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저희 제공하고 어떤 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 크레인이 됐든 선장장이 됐든 또 계류장이 됐든 제공을 하고 작년 저 2008년도 1월달에도 아주 추웠을 때 그 유병 때문에 많은 어선을 가져주신 분들이 불편했었는데 저희들 마리나 항에 들어와서 이렇게 비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또 어민들한테 지원해주는 대신에 어민들은 저희들 마리나 항만 주위에 그 어망어구를 그냥 무작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그 마리나에서 해양 레저 기구를 가지고 항해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좀 항로에 따라서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항로 구간에는 어망어구를 조금 이렇게 자제하는 어떤 그런 서로 간의 협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주민 역량 강화 차원에서 사실 저희들은 전문 마리나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고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혹시 어촌이나 어항을 재생할 때 저희들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면은 서로 이렇게 저 전문 마리나와 또 이제 그 재생하는 그 어촌 어항 간의 어떤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서로 이제 현장의 어떤 애로사항 또 레저인들이 느끼는 사항들을 어촌 어민에 전달하는 예. 그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 송상우 대표님 말 끊어 죄송합니다. 다 돼가는 것 같아서 끊었습니다. 예. 그 다양성 또 인프라와 콘텐츠의 연계 그다음에 안전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워드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또 해양수산부에서 어촌어항 정책과 또 별개로 레저 정책을 주관하는 사무관님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홍성현 사무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에서 그 마리나 산업과 수중레저를 담당하고 있는 홍성현 사무관입니다. 먼저 이제 이 업무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툼들이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놓고 얘기가 하기가 힘들고 또 정책에 있어서 좋은 점만 부각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제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시고 한 이 부분들은 가장 시의적절하고 이제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이제 실무하는 입장에서 좀 많은 도움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토론에 있어서 뭐 어떤 내용을 얘기하기보다 제가 이제 느끼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상투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얘기들이 이제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되고 그리고 끝까지 가려면 함께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레저 부분에서 딱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얼마 전에 이제 수중레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일부의 이제 법을 지키지 않는 다이버들이 마을어장에 침투를 해서 이제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하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할머니들이 울면서 나오는 그런 다큐멘터리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레저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이 레저와 그리고 이제 그 어항이나 어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상생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는 갈등이 많이 해소되었고, 특히 아까 신화마리나에서 김하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성공 사례들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그 방향들이나 이런 좀 좋은 본보기를 제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1차 산업과 그리고 이제 3차 산업, 그 6차 산업 얘기하셨을 때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한 공간에서 만나기 때문에 갈등이나 아니면 어색함, 불편함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색함들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앞에서 이제 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틀린 것이 아니라 이제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부터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권영환 회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많이 만나고 또 많이 소통하니까 해결이 되더라. 예, 이 말씀이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좀 길게 보면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함께 갈 수 있는 방면들이 오늘 그 토론회를 계기로 좀 마련됐으면 하는 것들, 마련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제 소감을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토론을 들으면서 그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잠시 좀 궁금했던 사항이 있어서 나중에 토론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 주제 발표자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먼저 이제 신화마린에서 그 이웃니 마을에서 좀 반대를 처음에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상 부분이 해결되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사안 자체가 그렇게 돈만으로는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좀 다른 노력들이 있었으면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권영환 회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은, 분명히 이제 만장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입장이 바뀌었고, 또 아니면 이제 계속 반대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어촌항공단의 뉴딜 어촌 뉴딜 300 사업 그 지원단 그 단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그 한국어촌항공단 남광훈입니다. 그 앞서 소개받은 대로 저는 지금 어촌 뉴딜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와 같이 이제 어항 쪽의 용역 사업들을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그 배우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입장이라서 이렇게 토론에서 명확한 그 개선 방향이나 이런 걸 제시하는 것보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좀 느꼈던 점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주제도 그 상생 방향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게, 예전에는 이제 인프라나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가면서 그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어촌항과 해양 레저의 공생 방안을, 상생 방안을 생각할 때도 그 어촌항에 이제 해양 레저를 접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어촌항에 있는 어업인과 그 어촌 주민들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촌뉴딜 300 사업을 지원하면서도 제가 지원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지원 업무에서도 그 중요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 레저가 이제 들어오려고 하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보면은 뭐 마리나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금전적인 보상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어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식이나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앞서 권재정 부당장님께서도 저희가 유형을 없앴다고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저희는 그 어업인과 지역 주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뉴딜 300 사업에서 해줘야 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는 105명이나 되는 전문가 그룹을 계속 투입을 시키는 게 그분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이 사업들을 발굴해내는데 정부에서 좀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양 레저 쪽에서도 일단은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들은 자기네들이 그 원하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뭐 소득을 증대시키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마을이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자기네들이 스스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우리는 그러면은 해양 레저나 해양 관광을 가지고 와서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식으로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그러면은 이 접목을 할 때도 그 지역 주민들의 역량도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리더들도 양성을 해서 이렇게 상생 방안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이상하겠습니다. 어촌 어민을 위한 사업이 핵심인데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켜되는 협의체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정 토론자의 얘기는 이 정도로 듣고요. 핵심적인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차차로 우리가 할 일인 것 같고요.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니까 플로아에 제가 꼭 지정해주고 싶은 분이 한 분 있네요. 말씀하실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해역 이용이 활성화되다 보면은 꼭 안전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선박 기술안전공단입니까? 우리 기술 전문으로 계신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감사합니다. 저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그 기술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남용윤입니다.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 7월 1일부로 지금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지금 해양교토안전공단으로 지금 크게 지금 확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사족인 것 같고요.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바닷가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안 가본 지 참 오래됐는데 그지 해운대 광안리 갔더만 요트도 몇 척도 있고 그래서 와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 관광 산업이 성공하려면은 바로 그거거든요. 역지사지로 한번 봐야 되거든요. 관광자 입장에서 관광객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와합니다. 보고 먹고 놀고 딱 그 세 가지거든요. 사실 키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저는 와라고 봅니다. 와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먹는 거. 요트는 타는 사람들은 거의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 두 가지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면은 지속 가능한 어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다음에 원주민 입장에서는 사실 보면 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깽가리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그죠? 피해를 안 주더라도 기분 나쁩니다.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아까 수산항해처럼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어촌 주민들이 사업자로 참여하는 길입니다. 이 현상은 뭐 점잖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풍력 발전 연구를 좀 했었는데요. 풍력 발전 사업이 유럽이 잘 되는 이유가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풍력 발전 단지에 들어서면 굉장히 그쪽 주민들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사업자로서 일부 참여합니다. 그러면 풍력 발전기에 돌아간 소리가 아름답게 들린답니다. 최소한 우리 어촌 쪽 상생하는 것 쪽에서도 어촌 주민들이 사업자로 참여하게 되면은 상생의 실패로 관광이 실패한 일이 없을 겁니다. 관광객이 안 와서 실패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결국 주민들이 파이낸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느냐 이게 달린 것 같습니다. 그거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산도 19금이처럼 즐거운 바다 놀이도
안전후입니다. 안전후. 이걸 꼭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 한 분의 의지, 또 교수 한 사람의 의지, 또 어민 한 사람의 의지가 이 수산화 같이 이런 걸 만들듯이 결국 사람이 어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윤준호 의원님 그 클로징 리마크를 좀 해주시고요. 그 금방 그 말씀드려서 눈물이 쫙 나거든요. 우리 그 건영한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누가 바꿔주지 않습니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길을 나서야 되거든요.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어디 희망이 없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희망이 돼야 됩니다. 먼저 깨닫고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전파를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모인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어촌, 농촌 다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어촌도 아니고 농촌도 아닌데도 바다도 아닌데도 해운대 어리지만 제가 사는 지역은 바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농해 수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없는 데까지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감동을 받을 사람 누가 있지 않을까 계시더라고요. 제 영혼을 받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어촌도 그렇고 어촌도 살려야 되고 앞으로 4차, 6차 산업도 가려면 나라가 살려면 해양 레저로 해가지고 저쪽에 시베리아로 해가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까? 2년, 4년 뒤에는 시베리아와 동해선을 해가지고 철도가 이렇게 되면은 이쪽 엄청난 유럽의 관광객들이 올 건데 그분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우리 공간을 마련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 그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나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저는 제 일 다 할 거예요. 여기 다 체크를 다 하고 여러분들 어려우면 저한테 오십시오. 국회의원을 활용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월급 1,000만 원씩 받고 뭐합니까? 도와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저를 괴롭혀야 돼요. 보자 만나자 하고 이거 좀 해주십시오 하고 뭐 그렇게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유도하고 같이 의논하고 뭐 안 되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계신 분들이 상호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정말 잘 제시했고 또 사례가 얼마나 또 눈물 나올 정도로 난 없을 줄 알았는데 또 건 선생님이 딱 몸을 보여가지고 다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또 해수부도 또 여기 와 계시고 이런 분들이 자기 각자의 역할들을 정말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할 때는 굉장히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롭다는 말들은 뭐냐면 자기 이야기를 죽여야 됩니다. 고개 들면은 다칩니다. 탁탁 총을 쏴거든요. 똑똑한 척하면 다칩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자기 의사를 발표할 때 논리가 아닙니다. 설득시키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을 알려면 자기 자신을 좀 낮춰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히 희망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정도의 지혜는 충분히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에는 제 심부름꾼이니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해양 50주년 현대해양 정말 축하드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좀 지어주시면은 뭐든 도와드리도록 할 테고 오늘 이 행사 또 여러 기관에 오셨는데 혹시나 국회의원 윤준호가 아니요 국회의원 그 자리가 이거 국회의원님 국회의원 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면 이 정도는 좀 해주십시오. 내지 의원님은 것 때문에 할 것 같습니다. 막힌 부분 딱 있다면 저한테 꼭 오십시오. 제가 꼭 제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같이 한번 좀 쟁난한 농촌 소득이 향상되는 농촌 어촌 죄송합니다. 소득이 향상되는 어촌 의학 그래 같이 6차 산업으로 같이 손잡고 재미나게 한번 같이 한번 옮겨가도록 합시다. 오늘 이 정도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저 송영택 대표님 또 주최자로서 클로징 하시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어촌항 개발과 해양 레저 산업 분야가 제가 경험한 바고 또 제가 하나 생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이 농어촌 개발 문제에 있어서 버려야 되는 핵심 한 가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민보다는 전문가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 핵심은 계몽주의입니다. 농어민을 우리가 뭔가를 일깨워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실패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그분들이 훨씬 저희들보다 더 진지하게 나에 대한 문제니까 그 지역에 대한 문제니까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뭐 서툴다 이런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접근을 할 때 전문가들인데 다 이제 어촌 현장으로 접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계몽주의를 버리시고 현장에서 어깨와 팔을 그 어깨 동무를 해서 함께 나가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느끼시고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생 이 포럼을 저는 뭐 일회성으로 지금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지금 두 번째 이벤트를 진행하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포럼은 제가 보니까 아주 생각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기적인 포럼을 좀 만들었으면 싶은데 우리 윤 의원님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들 뭐 50주년 기념해서 현대해양이 전문 언론으로서 최대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또 송 대표가 마침 정기적인 포럼으로 한다니까 오늘은 운을 띄는 그 포럼으로 그 발표로 하시고 또 계속 그 할 기회를 말씀할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발표자님들 그 시간이 한 5분 남았으니까 딱 1분씩 하시면 되겠네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뉴딜 이후에도 기반 시설에 대한 이런저런 지원이 필요하다. 충분히 공감하는데 전제가 있습니다. 어촌 뉴딜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어촌 뉴딜은 우리 어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병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기폭제가 되고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면 분명한데 이렇게 성공하려고 그러면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을 포함해서 관계자분들께서 역량을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과거의 개발사업, 개발 위주의 한 그런 패러다임을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개척자 정신으로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촌에 반드시 희망과 웃음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파이오니어 정신으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 도전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앞서 얘기한 KMI 홍 실장님께서 언급하신 그 시대에 맞는 트렌드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개발 방안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100% 찬성합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트렌드와 그 지역에 맞는 개발 방안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을 대한민국으로 좀 넓혀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서 요트 제조, 인프라, 서비스 여러 가지 해양 관련 그러한 정책들이 있는데 그걸 그 시대에 맞는 트렌드라든가 그 지역에 맞게끔 제대로 정책 방향이 잘 가고 있었는지 한번 좀 자문해 볼 필요도 있고 특히 요트 제조 같은 경우는 뭐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을 쏟아부었지만은 저는 별 경쟁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어떠한 그 정책들도 좀 한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순수 사업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제주도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20년, 19년 전에 제가 제주도 와서 사업을 해봤지만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요트 관광 굉장히 잘 됩니다. 그 제주도 같은 경우 잘 되는 이유가 거기는 관광객들이 몇 천만 명 오기 때문에 요트 투어가 잘 되는 겁니다. 물론 똑같은 모델이 육지에서는 또 안 됩니다. 그러한 것처럼 제주도면 제주도 그 지역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어촌에 맞는 어촌도 같은 지역이라도 결코 같지가 않습니다. 남해안 틀리고 동해안 틀리고 서해안이 다 틀립니다. 그러한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어떠한 실천 방안과 그런 정책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돼야만이 한국 해양 레저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의원님한테 좀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이 수산업 정책이 사실상 우리가 유럽에 실제 가보면 지금 어항들이 전부 다 뭐 어구 보관장이나 또 어구를 쌓아놓고 뭐 이런 폐어구들을 많이 쌓아놓고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식장을 하면서 양식용 폐어구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도 마찬가지로 요트 산업을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지만은 요트 주변에 와서 머물고 즐길 만한 곳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게 수산업법에 보시면은 이제 수산업법이 아니고 레저 산업에 사실상 보면은 거의 주변이 해안 부지입니다.
해양 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럽 쪽이나 요트항들 유럽 쪽에 가서 보시면 주위에 와인바도 있습니다. 가까워 와인바에 앉아서 요트도 보고 환경을 볼 수 있는 이런 환경 개선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맥주 한 잔 먹고 싶으면 그 자리에 앉아서 요트 구경하면서 맥주도 한 잔 하고, 배고프면 양식집에 가서 양식 먹으면서 대구경도 하고,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 다 전부 다 절제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이제는 앞으로 발맞춰 해양 내자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런 거 역시도 풀어줘야 된다고 사실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저 산업과 어떠한 주민들 간에 어떠한 공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연결해 줘야지만이 이런 문제점들이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이런 데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입이 발생된다 그러면 교장님 다음에 부탁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자원 회복 하는데 사실상 자본 있는 고기 아무리 말려도 사실상 자원은 회복이 안 됩니다. 이런 관광을 통해서 어민들이 육지에서 사업을 어떠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그러면은 자원도 회복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가 돼서 좀 이런 우리 체험마을이나 이런 데가 좀 같이 이렇게 공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박사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이 사실은 모두에게 맞지는 옷은 아니니까 나한테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아니라 필요할 것 같고요. 관광학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즐거워야 그들이 즐겁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민 스스로 관광을 경험하지 않다 보니까 서비스를 팔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스로 체득하는 걸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관광을 하는 이 둘 중에 하나는 지역 경제고 두 번째는 창업인 것 같은데, 관광 스타트업 부분은 위원님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해양 관광만 별도로 예전에 스타트업을 하다가 최근에는 관광이 묶어서 합니다. 근데 한 번 정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사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창업할 수 있는 공간, 두 번째는 자금이 없는데, 자금을 한 번만 지원해주고 안 하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업, 중기 기업, 사실은 폐업할 수도 있는 상황이면 폐업할 때의 자금 지원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컨설팅 체계를 좀 만들어줘서 실제 자금이 돌아가서 할 수 있는지, 창업이 가능한지를 좀 만들어놓은 체계도 어촌 지역에 같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딱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요약하면서요. 사실 오늘 이 보트쇼의 전 행사인데, 보트 요트 등등, 또 피싱 보트, 피싱 베슬, 그러니까 어항에 가면은 요 세 가지 배들이 주로 판을 치는데, 이 세 가지 배들 중에 특히 어선도 사실은 모습이 후진국형 어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배의 모습을 보면 어촌의 모습이 딱 보이는데, 이 선박의 제조 산업, 또 하나는 그 규범과 문화의 문제인데, 레저나 낚시나 하러 갔으면 낚시, 레저, 스포츠 그 본질에 충실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어민들 보트 타고 어업하러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트 타고 어업하러 간 거 아니고 낚시하러 어업하러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스포츠하러 간 거지. 그 스포츠맨은 스포츠맨, 레저맨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한 규범과 그 문화를 좀 키우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도도 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부들도 어부로서 건강하게 클 수 있는 어업을 하면서 그것이 기본이 돼야 상생도 있고 그 타협도 있고, 뭐 안 되면 정부가 불러다가 야 바다 같이 쓰는 건데 그럴 수 있냐라고 해서 좀 혼돈낼 수 있고 하는데, 서로 간에 이 엉망진창이 된 문화를 가지고는 이게 타협이 어렵다는 얘기죠. 맨날 돈만 요구하고 돈을 주고받는 거래는 저는 없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상생 모델을 각자의 그 본질에 충실한 문화를 어떻게 활성화하느냐는 쪽에 정책의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 그 좋은 이 포럼 스타트업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송 대표가 계속 윤준호 의원님하고 타이업해서 이 포럼을 성사시켜서 어촌의 그 새로운 모델들이 활성화하는데 포럼이라는 방법으로 기여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만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 끝까지 앉아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것으로 해양수산조각전지 현대해양 창간 50주년 기념 2019 경기 국제골프쇼 세션 1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